재보선 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내부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선 갈등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서로 다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 민주당의 청년 의원들, 20대, 30대 의원들이 국회 기자회견장을 찾아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저희도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한 것은 이러한 잘못 때문입니다. 반성합니다. 라고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냈습니다. 청년 의원들이 더 겸손하게 동시에 자발적인 내부 혁신의 대상이 선거 유세 현장과 삶의 현장에서 만난 20대, 30대 청년들은 민주당의 싸늘하고 무관심했고 지난 1년 동안 많은 분들의 마음이 돌아섰음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원인이 우리 당 공직자의 성비위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은 당원 당규를 개정해 후보를 내고 피해자에 대한 제대로 된 사죄도 없었으며 당내 2차 가해를 적극적으로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검찰개혁은 종전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하는 정책이었으나 추미애, 윤석열 갈등으로 점철된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의 공감대를 잃고 말았습니다. 내로남불 비판을 촉발시킨 정부 여당의 인사들의 재산 증식과 이중적 태도에도 국민에게 들이대는 냉정한 잣대와 조치를 들이대지 못하고 억울해하며 변명에 일관하였음을 인정합니다. 분노하셨을 국민께 사과드립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가장 혁신적이고 당내 주류적 관행과 기득권 구조에 비판적이어야 할 우리 청년 의원들까지도 오만했고 게을렀고 용기가 없었습니다. 지난 재보궐선거 과정에서 우리가 느낀 국민들의 냉정한 표정과 마음을 기억하며 지금부터 우리 청년 의원들이 더 겸손하게 성실하게 용기를 내겠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할 말을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주체 세력으로 나서겠습니다. 민주당 젊은 의원들의 목소리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벌써 이제 전자를 붙여야 하나요? 류호정 정의당 의원, SBS의 윤춘호 논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질문 드릴게요. 어제 사퇴를 같이 하신 겁니까? 네, 어제 지도부 총사퇴가 있었고 저도 사퇴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20대 여당의 지도부의 일원이었다 그래서 언론에서도 상당히 주목했었는데 조금 전에 뭐 또래 동료 의원들 아니겠습니까? 그 의원들의 목소리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사실 사전에 이야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개혁에 대한 목소리 그리고 쇄신과 변화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무엇을 변화시키겠다, 무엇을 쇄신하겠다라고 짚기 이전에는 무엇을 잘못했는지부터 먼저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 바로 그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2030 세대 여당 의원들이 이제부터는 저희도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그동안 지도부의 눈치를 보느라 말을 하지 못했던 것도 인정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런 흐름들이 지금 현재 윤춘호 의원 민주당 내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거죠. 초선 의원들도 오늘 뭐 모였다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81명인데 예. 오늘 오전에 이제 초선 의원들 총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한 50명쯤 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모인 거지. 원래 한 20명쯤 모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예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보다는 더 많이 모였고 또 지난 총선 이후에 민주당의 초선, 이른바 소장파 의원들이 저런 집단적인 공개적인 모임을 가진 것은 저는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네. 처음인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인용이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20, 30대 소장파 의원들의 목소리 가운데 이런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예. 장철민 의원의 말이었는데요. 벌거벗은 임금님의 존재를 국민 모두가 알고 있었고 우리 스스로도 알고 있었는데
모른 척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해서 참 저한테는 공감이 가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지금 벌거벗은 임금입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인식, 이런 것들이 과연 민주당 주류 세력, 그다음에 민주당의 이른바 강성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까지도 공유하는 인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앞으로 이야기가 더 나오겠습니다만은 원내대표 선거랄지 당대표 선거, 그다음에 나가서는 대통령 후보 선출 과정에서 네. 그런 것들이 확인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호정 의원은 당은 좀 다릅니다만 여당 안에서 이런저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정의당에서 유호정 의원이 생각하는 민주당의 패배 요인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뭐 사실 그 아까 함께 본 예. 자료 영상에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국 전 장관 그 과정에서 있었던 논란들, 그리고 제가 오늘 인터뷰를 위해서 예. 또 20대 분들께 연락을 해서 좀 들어봤거든요.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게 내로남불이라는 키워드를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로남불. 공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제 결과로 내지 못한 점에 대해서 회초리를 들어야겠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비슷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 이번에 선거 과정에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서 그 투표를 독려하기 위해서 글을 썼는데 내로남불 이런 표현을 쓰려고 했더니 안 된다. 뭐 아마 야당에서도 그런 좀 현수막을 걸려고 했는데 그게 특정 정당을 연상시키기 때문에 선관위는 그런 현수막을 걸 수 없다. 그때 국민의힘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선관위한테 고맙다. 내로남불이 어느 정당을 연상케 하는지를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 아니냐. 약간 뭐 웃음이 나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지금 유호정 의원 이야기한 것처럼 민주당에는 상당히 아픈 이야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로남불이라는 이야기가. 네, 사실 뭐가 이제 우리로부터 민심을 등돌리게 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이게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사실 우리 사회에 바로 세워달라는 요청을 받고 국민의 부름을 받고 사실 만들어진 민주정부였고 또 민주당에게 정말 많은 힘을 실어주셨는데 저희가 좀 오만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막대한 의석수와 또 여러 가지 법안을 추진시키는 과정 속에서 합의가 없었던 부분들이 있었고 이런 부분에서 당이 이제 사실은 새로운 개혁으로 나아가는 주체로서 역할을 하기보다 어느 정도 기득권화된 측면이 있었다고 보이고요. 그 과정 속에서 제 식구 감싸기라든지 아니면 좀 더 날카롭고 냉정한 잣대로 평가해야 됐던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좀 게을렀고 둔감했고 혹은 그런 것들을 무마시키려 했던 부족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을 맡은 도정환 의원이 비대위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바로 내로남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오늘이 첫 비대위입니다. 저희 비대위는 민심 앞에 토달지 않겠습니다. 변명도 하지 않겠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고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패배 원인을 신속하고 면밀하게 분석해 선거 백서에 빠짐없이 기록하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내로남불의 수렁에서 하루속히 빠져나오겠습니다. 자, 비대위원장도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약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실천이겠죠. 실천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저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무엇이 민주당을 패배하게 만들었는가 여기에 대한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 하는데 검찰개혁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것도 역시 박성민 전 최고위원에게 먼저 질문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검찰개혁으로 인한 갈등 그게 뭐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이상 지속돼 왔단 말이죠. 그것이 이번 선거 패배의 요인이 됐다 안 됐다.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요인이 될 만큼 영향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라든지 가야 하는 그 길에 대한 목표는 저는 정당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과정이 너무 지난했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충분히 이제 당이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혹은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기 때문에 도리어 이제 갈등을 좀 촉발시키거나 방관하는 자세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서 사실 코로나19로 계속 고통받고 계신 국민들께는 정치가 되게 내 삶과 멀어 보이게 하는 그리고 좀 피곤한 피로감을 좀 많이
맞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류호정 의원 생각은 어때요? 내로남불 아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검찰개혁 이 문제도 어쨌든 간에 이번에 여당 재보선 패배의 요인이 됐다고 보세요? 저는 검찰 개혁 같은 경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지만 피로감을 높이는 데 기여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가장 큰 요인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로남불이라는 표현도 했지만 나의 먹고 사니즘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와닿는 것이 부동산 정책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번에 그 선거 평가를 할 때 사실 민주당은 당원 당규까지 고쳐가면서 후보를 냈으면 안 됐다라는 생각이 여전히 드는데 그런 부분도 포함을 해서 선거 평가를 하면 좋겠다. 예, 저희가 지금 검찰 개혁으로 인한 갈등도 여당의 재보선 패배 요인일까 아닐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잠깐 뉴스 속보가 하나 들어왔네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을 기소했다, 재판에 넘겼다는 뉴스가 들어와 있습니다. 검찰이 이렇게 이진석 상황실장을 기소하자 청와대 관계자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지만 코로나 대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소해서 유감스럽다. 이 실장의 거취 등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해서 판단하겠다. 재판에 넘겨졌지만 바로 이진석 상황실장을 경질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어쨌든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검찰이 이진석 청와대 상황실장을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하자 바로 청와대 관계자 발로 청와대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반응이 나왔다는 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검찰개혁 이야기를 제가 한 이유는 오늘 2030 세대 의원들이 기자회견하면서 분명히 검찰개혁 과정에서 윤석열 추미애 갈등도 재보선 패배의 요인이 됐다라고 인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김용민 의원이 어쨌든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주도해 왔는데 김용민 의원이 오늘 기자들 만난 자리에서 검찰개혁이 패배를 불러왔다는데 나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김용민 의원 발언 같은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당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선거 패배의 원인을 민주당이 주도하던 개혁이 철저하지 않아서, 다시 말하면 검찰개혁, 언론개혁이 철저하지 않아서 이런 패배를 당했다. 국민들은 우리들한테 180석의 힘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개혁을 철저하지 못한 것이 패배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시각과 함께 또 다른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이러한 일방적인 개혁 드라이브가 국민들의 마음을 멀게 하는 가장 큰 이유라고 하는 그런 상황 분석이 또 있는 겁니다. 그런 쪽에서 어느 쪽이 맞느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친문의 친위대 성격을 갖고 있는 김용민 의원 같은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선다는 것은 지금 이른바 민주당 내에서 친문 핵심 세력의 이번 패배를 인식하는 생각이 바라보고 있는 생각이 저렇다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민주당 내에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이죠. 김용민 의원이 검찰개혁 완수해야 된다. 언론개혁도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조금 전에 2030 세대 의원들이 분명히 기자회견하면서 이번 패배 원인을 언론 탓, 검찰 탓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김용민 의원 검찰개혁 법사위에서 목소리 높였던 의원은 나는 동의할 수 없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반드시 완수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런 엇갈린 목소리들이 앞으로 여당 내에서 이런저런 어떤 충돌, 갈등 이렇게 또 나타나진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저는 이제 검찰개혁 말씀하시고 이제 언론개혁 말씀하셔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사실 검찰개혁이든 언론개혁이든 필요한 건 맞잖아요. 그런데 그걸 이렇게 매맞은 다음 날 말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어떤 정치인은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교과서를 보고 커서 뭐 역사적 인식이 없어서 그렇다라든지 언론이 뭐 잘못됐다는 식으로 20대를 향해서 말이죠. 네, 특히나 언론이 잘못되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하면 사실 국민을 무시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민주화 세대의 선배들도 어떻게 보면 그 독재 시절의 교과서를 보고 자라서 민주화를 이루었는데 이명박 박근혜 시절의 교과서를 보고 커서 뭘 모른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언론개혁이라고 하는 거는
국민들이 보기에는 언론개혁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는 조금 불분명해 보여요. 아마 이번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언론이 너무한다, 언론이 불공정하다 이런 얘기가 참 많이 나왔고 특히 보수 언론 이야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언론개혁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이른바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인가요? 뭐 그런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입법을 통과시키겠다 뭐 이런 뜻입니까? 뭡니까? 근데 일단 당내에서 지금 뭐 언론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라는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저는 지금 이런 김용민 의원님의 발언에 대해서 지금 상황에서 나올 이야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국민께서 정말 냉엄하게 회초리를 드셨고 좀 정말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할 때인데 개혁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개혁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도리어 국민을 외면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돌아봐야 할 때이지 더 강한 개혁을 통해서 국민의 마음을 되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번 선거의 패배에 대해서 조금 더 성찰적인 자세로 임해야 하는 책임에서 조금 멀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강한 목소리 혹은 개혁에 대해서 더 강한 목소리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새 지도부가 선출되는 과정에서 아마 민주당의 치열한 내부 토론이 있겠죠. 그 논쟁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미 벌써부터 이런 앞으로 새로운 원내대표도 뽑아야 되고 새로운 대표도 뽑아야 하는데 이런저런 목소리가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전에 김용민 의원은 검찰개혁 언론개혁 완수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조응천 의원이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이 민주당 검사 출신인데 오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꿋꿋이 자리를 지키는 피의자 신분의 검사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이야기합니다. 후배들 힘 빼는 지시는 잘도 합니다. 한명숙 총리 감찰 주임검사 교체 경위에 대한 대검 감찰부의 내용을 공개한 이문정 검사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더니 이번 사건엔 득달같이 달려들어 이중잣대 아닙니까? 이번 사건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의혹 등과 관련해서 또 이 사건이 기획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그 수사 내용이 특정 언론에 자꾸 보도가 되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감찰을 해서라도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렇게 지시를 했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그 지시를 받아서 부장검사를 투입해서 수사팀의 검사들 향해서 뭐 휴대폰 내놔라, 통화 내용 내놔라 이렇게 지시했다는 내용을 갖고 아마 조응천 의원이 이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우리 편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는 범죄고 상대편에 대한 공표는 알 권리 충족인가? 검찰개혁 결과가 이런 것인가? 이런 장면이 반복된 것도 재보선 패배 원인 가운데 하나다. 법무, 검찰, 고려시대 무신 정권이 떠오른다. 조응천 의원이 그동안 검찰개혁 과정에서 가끔씩 공수처법 통과될 때도 기권하긴 했습니다만 자신의 소신을 밝혔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것도 약간 격앙돼 보이지 않습니까? 저런 글을 쓴 거는 윤춘호 의원도 아마 처음 보셨을 거예요. 예, 저 정도 톤으로 이야기하는 건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온 뒤에 민주당 내에서 여러 가지 반성의 말들을 하는 의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새겨들었고 좀 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될 사람들이 사실은 조응천, 박용진, 그다음에 김혜영, 그다음에 이제 나갔지만 금태섭 의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내에서 사실은 아까 벌거벗은 임금님이라고 하는 표현도 있었지만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상당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패배 이전에 그런 대로 용기를 내서 발언했던 사람들이 이른바 조금박해라고 불리던 그런 의원들이거든요. 이미 다 결과가 나오고 회초리 맞을 대로 맞은 상황에서 맞아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으라고 이제 손 들고 나서면서 말하는 건 사실은 그 어떻게 보면 비겁한 겁니다. 그렇게 보면 조응천 의원의 저 말을 어떤 맥락에서 했는지는 제가 충분히 알지는 못하지만 지금 이 단계에서 굉장히 새겨드려야 될 말이면은 틀림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웅래 의원 같은 경우가 특정 세력이 당에 얼굴되면 쇄신의 진정성이 없다. 국민을 바보로 본다 생각할 것이다. 조응천 의원 역시 오만과 독선에 책임 있는 분들은 당내 선거에 나가지 말아야 한다. 지금 원내대표, 대표 경선 염두에 두고 의원들이 글을 쓴 거예요. 차기 당대표, 원내대표 모두 새로운 인물이 돼야 한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 의원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박용진 의원은 특히 피해 호소인 썼던 여성 의원 3인방 캠프에 절대로 들어가지 말았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김혜영 전 민주당 의원,
당 혁신 위해 조국 사태, 추미애 윤석열 갈등, 부동산 실책 짚고 넘어가야 한다. 김영영 전 의원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직도 나는 왜 조국 전 장관을 그렇게 지켜야 했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김영영 전 의원이 최고위원까지 했었는데 김영영 전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지금도 나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 문제라고 할까요?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저런 목소리들이 그동안 소수였다. 이랬던 거죠? 소수였던 거죠? 그쵸, 예. 아무래도 사실 뭐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사실 그동안 소신 발언이라고 불리우는 발언들을 하셨던 분들의 수가 많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고 그게 아무래도 이제 상황적으로 여러 가지 큰 선거들을 치러내다 보니까 사실 민주당 안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되었던 게 원팀 정신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원팀 정신이란 이름 속에서 사실 마땅히 토론되고 논의돼야 할 부분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감에 있어서 많이 지워졌던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이 재보선 패배 이후에 새롭게 당을 바꿔나가겠다고 국내에 약속을 했는데 당장 16일에는 원내대표 경선이 있고 다음 달 2일에 새로운 대표를 뽑기로 했죠. 윤천호 의원, 네. 지금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새로운 당대표 후보군에 어떤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일단 뭐 이름이 기억나는 것은 윤호중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에 유력하다고 하는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당대표를 보면 이제 송영길, 우원식, 그다음에 홍영표 뭐 이런 분들, 그다음에 이제 원내대표에서 아까 말씀드린 윤호중, 박완주, 김경엽, 안규백 이런데 문제는 저 인물들 가운데 과연 친문이라고 하는 말을 빼고 자신의 정책 입지를 설명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 싶고요. 저분들 중에 누가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되고 당대표가 된다고 해서 지금 성난 민심에서 볼 때, 민심의 기준에서 볼 때, 민주당이 정말로 반성하고 새로운 인물이 들어서고 새로운 가치를 지금 누군가 들고 나서는구나라고 생각할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은 민주당이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로서든 친문 일색화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당내에서의 활발한 토론, 어떤 때는 그게 분쟁으로 보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당내 문화가 상당히 많이 바뀌어서 어떻게 보면 친문 DNA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로 일색화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 민주당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마땅치 않다고 하는 그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민주당의 새로운 원내대표, 새로운 당대표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모인 정당에서는 말이죠. 일단 당내 권력을 잡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당내 권력을 잡아야 다음에 공직선거에 나서서 권력을 잡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때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갖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해 보이는데 박성민 전 최고도 아마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만 바로 대표 경선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냥 쉬지는 못할 것도 같은데 현재 어떻습니까? 저분들 말고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조기 선거를 치르기로 했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인물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당 내부에서 목소리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 당이 가야 할 길이 어딘가라는 것을 같이 고민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친문 일색 이런 얘기 하시는데 사실 제가 당에 이제 있으면서 몇 년간 봤을 때 친문이 사실 아니라고 불릴 수 있는 분이 몇 분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당파성이 그동안은 강했다라고 몇 년 전에는 강했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는 당내 이제 뭐 친문 세력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입지가 좀 많이 흐려지지 않았나. 왜냐하면 다들 이제 친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뭐 그런 생각은 전 좀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어제도 여러분께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류호정 의원도 나오셨으니까 아까 20대 이야기 잠깐 했는데 이번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각 세대별 투표 성향에 대해서 어제 분석해드린 게 있죠. 그런데 20대가 상당히 주목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특히 맨 위 칸 한번 보십시오. 20대 남성들 오세훈 후보를 찍었다는 비율이 72.5%입니다. 박영선 후보 찍었다는 비율이 22.2%고요. 맨 아래 60세 이상의 여성층에서 오세훈 후보 찍었다는 비율이 73.3%로 조금 많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박영선 후보를 찍었다는 비율 26.4%보다 20대 남성은 더 적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 순간적으로 20대 남성들은 아빠, 엄마, 특히 아빠 이야기보다는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더 듣는 거냐?
생각이 같은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던지기도 했었는데 요정 의원은 어떻게 저 표심을 분석하세요? 우선 저는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변화를 원했다가 정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방송에 왔을 때 뭐 민주화나 산업화로부터 자유로운 세대이기 때문에 조금 표심을 이렇게 저렇게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곳에 투표를 조금 더 쉽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국민의힘을 찍어라는 그런 진보층은 더 이상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그런 변화를 원하는 마음이 이제 20대 투표율에서 보였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언제든 그 투표 성향을 이제 바꿀 수 있는 층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이명박 박근혜 시절을 뭐 이렇게 운운하면서 몰라서 그렇다라는 대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서 그렇다는 대답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박성민 전 최고도 당 지도부 회의에서 20대 청년, 특히 선거 기간에 그런 목소리들 좀 전달했습니까? 어떻습니까? 분위기나 뭐 이런 부분들. 네, 뭐 얘기를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워낙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캠프 중심으로 아마 돌아갔을 테니까.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특히 이제 오세훈 이제 시장이시죠. 시장과의 이제 여러 가지 논쟁에 있어서도 청년 정책 논쟁은 그렇게 많이 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사실 청년들의 마음을 잡으려면 사실 청년 정책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번 투표율을 보고 제가 확실하게 느낀 것은 20대가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 대상화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이제는 정말 전면적으로 이 20대 유권자들의 힘을 좀 인정해야 하는 시대가 왔고 그리고 이들의 요구가 결코 경험치가 부족해서라거나 무슨 역사인식이 부족해서라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지금의 상황을 냉정하게 평가하는 세대다라고 봐주시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 생각합니다. 예, 20대에 대해서 더 이상 대상화하지 말고 어떤 우리가 표를 얻을 대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20대도 나름의 생각을 갖고 이 사회에 대해서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20대 정치인들, 두 분 같은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주요 정당에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